하동 고성산성 1편 신라 굴초년의 치소이자 역사의 뒤안길로 가는 은자의 피성. 덕천강 너머의 작은 요새. 굴초년의 치소에서 동학의 최후 항전지까지. 1. 낮은 구릉 위에 높은 자리 고성산성에 오르는 이유. 하동 옥중면 북방리와 대곡리 뒤편, 해발이 높지 않은 구릉이 남북으로 길게 뻗는다. 멀리서 보면 그저 평범한 뒷산 같은 능선이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서면 그 능선은 이상하게도 자리를 알고 있는 산처럼 느껴진다. 동쪽으로는 덕천강이 남으로 흐르며 만든 물길과 들판이 펼쳐지고 서쪽과 남쪽으로는 저지대가 시원하게 열려있다. 하동 고성산성은 바로 그 지형의 이점을 집요하게 붙잡은 산성이다. 남북의 두 봉우리를 길게 연결해 성을 둘렀고 일부 구간은 드러난 자연 안반을 그대로 성벽으로 삼았다. 규모로만 보자면 둘레 약 650m, 면적 7,500제곱미터 남짓의 소규모 산성이다. 하지만 산성의 크기는 늘 둘레가 아니라 시야와 목적에서 결정된다. 낮은 산이 오히려 요새가 되는 순간이 있고 고성산성은 그 순간을 정확히 보여준다. 2. 성곽의 뼈대 편축과 협축, 그리고 안반 위에 돌쌓기. 고성산성은 자연 지형을 이용한 석축산성이다. 남북으로 약 280m 뻗고 동서폭은 12에서 40m로 길고 좁다. 이 산성의 묘미는 돌을 어떻게 쌓았는가에 있다. 조사에 따르면 북쪽 채성은 편축, 동서쪽은 협축으로 쌓은 구간이 확인되었다. 남쪽 성벽은 특히 인상적이다. 수직에 가까운 급경사 구간에서 자연 안반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그 위에 할석을 얹어 성벽을 만들었다. 즉, 성이 산을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 산이 가진 안반을 빌려 성이 되었다. 북쪽 편축 구간은 40cm 내외의 면석으로 다듬어 쌓고 석축 뒤에 뒤채움토를 수평으로 다져 내벽을 축조했다. 동서쪽 협축 구간은 기단석을 가로로 길게 놓거나 안반을 니은자 형태로 약간 파서 할석을 쌓아 올렸다. 이런 축조법은 대단한 장식이 아니라 전쟁과 생존의 기술이다. 여기는 돌을 세워야 하고 저기는 안반이 버티니 덜 쌓아도 된다. 지형을 읽는 감각이 곧 성곽의 문장이 된다. 3. 문제없는 성 대신 돈대가 있는 성 쏘고 보고 버티다. 고성산성은 아직 문지나 건물지, 집수시설 같은 내부 유구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 산성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다. 이 성의 핵심은 남봉과 북봉 정상부에 자리한 돈대 두 곳이다. 주변을 조망하고 포를 쏘는 데 활용했던 시설로 설명되는데 소규모 산성임에도 남과 북의 끝을 각각 돈대로 잡아두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돈대는 요새의 눈이다. 성이 길고 좁을수록 끝단을 장악하지 못하면 가운데가 무력해진다. 고성산성은 이를 알고 있었다. 북봉 돈대는 등산로 개설로 상태가 좋지 못하나 약 1.4m 곱하기 1.9m 석축이 남아있고 남봉 돈대도 약 0.8m 곱하기 1.3m 정도로 3단가량의 석축이 남아있다. 그리고 기와편과 도기편이 돈대 주변에서 출토되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성의 활동이 돈대 주변에 집중되었다는 것, 곧 이 산성이 장기간의 도시형 거점이라기보다 감시와 방어에 특화된 산성이었음을 보여준다. 역사적으로 포 사용을 위한 돈대의 존재는 근대 유산이다. 아마 임진왜란이나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 중요한 시설로 추정된다. 4. 고수레당산의 기억, 신라 굴초년 치소의 가능성. 하동 고성산이 고수레당산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이곳이 사만 시절부터 제천과 제사의식을 행하던 신성한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 고수레는 신에게 먼저 바치는 주술적 관습으로 여기에 당이 결합한 명칭은 고성산이 지역 공동체의 재중심지였음을 말해준다. 겉보기에는 낮은 산이지만 안반이 드러나는 암산이라는 점, 덕천강 유역의 비옥한 충적토와 교통 조망의 이 점을 함께 지닌 입지는 재의 공간이 곧 정치적 중심으로 발전하기에 충분한 조건이었다. 사만사회에서 제1을 주관하던 천군은 점차 군장으로 성장했고 그 결과 재단의 자리는 성곽으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고성산성은 사만의 소도적 성격을 지닌 성지에서 출발해 후대의 신라 굴초년의 치소로 계승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고수레당산이라는 이름은 그 변화를 오늘까지 전하는 가장 오래된 증거라 할 수 있다. 2편으로 이어집니다.